중력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 우리는 평소에 지구의 중력을 거의 지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중력이 너무 적응을 잘해서 마치 공기처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지구인 중에는 중력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것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주 비행사들입니다. 일상적인 지구 중력의 크기를 1G라고 하면 그들은 중력이 아예 없는 0G에서 심지어 10배에 달하는 10G의 중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투기 조종사에게 과다한 G포스가 작용하면 일시적인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구 중력의 5배, 즉 5G에서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6G가 되면 얼굴이 일그러지며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9G를 경험한 한 조종사는 이를 인생 최악의 악몽이라 표현했습니다. 구토하는 혜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워밋 커밋이라고 하는데 0G, 즉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말합니다. 일정한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자유낙하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자유낙하하기를 반복해서 인위적으로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내는 비행기입니다. 우주적 롤러코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타면 심한 멀미를 유발해서 이름도 워밋 커밋입니다. 생전에 스티븐 호킹도 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우주 비행사들을 0G 상태에 적응시키려고 만든 거였지만 지금은 상업적으로도 이용되어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낙하하면 어째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고도 36,000km 상공의 정지위성에서 지구로 우주 엘리베이터를 아래로 늘어뜨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의 줄을 끊어 지구로 자유낙하시켰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는 두 개의 돌멩이를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여러분이 동시에 자유낙하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엘리베이터 바닥에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사람처럼 여러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활공하게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여러분도 둘 다 동시에 떨어지는 거니까요. 사실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실험을 했다면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이 우주 공간 속을 유영하는지 아니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지 판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할 때 그 안에서 어떤 실험을 해도 내가 정지해 있는지 가속운동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력에 여러분의 몸을 내맡기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완전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처럼 자유낙하는 중력을 완전히 상쇄하는데요. 물론 지구에 충돌할 때 이러한 자유에 대한 대가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합니다. 충돌하는 힘으로 뼈도 추리지 못할 테니까요. 아까의 구토 행성 워밋 커밋도 관성계입니다. 자유낙하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자신이 완전히 정지해 있다고 생각해도 물리적으로 아무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긴 거죠.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체중이라는 말을 물리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체중은 엄밀히 말하면 지구와 몸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체중은 질량이 아니라 중력, 즉 힘입니다. 따라서 체중의 단위는 원래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이 아니고 힘의 단위인 뉴턴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질량과 무게의 차이인데요. 체중은 몸무게입니다. 따라서 체중은 무게의 한 종류이고 질량과는 다른 힘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울은 질량이 아니라 무게, 즉 힘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F는 ma라는 공식을 아시죠? 여기서 a가 가속도인데 지구의 중력을 논할 때는 이것이 중력 가속도 g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게는 F는 mg, 즉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몸무게를 몇 킬로그램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킬로그램 곱하기 중력 가속도, 줄여서 킬로그램 중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무게가 60kg이라면 이는 사실 60kg 중, 다시 말해 60 곱하기 9.8은 588N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구로부터 588N의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긴 거죠. 이것이 성가셔서 우리는 보통 그냥 60kg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중력은 중력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저울 위에 올라섰을 때 느끼는 힘은 여러분의 몸이 중력에 끌려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저울이 여러분을 위로 떠받치는 힘입니다. 이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 느껴지는 힘, 즉 전자기력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중력을 느낀다고 말할 때 사실은 전자기력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울의 눈금 표시는 사실 그 전자기력을 계량한 값입니다. 자,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유낙하하면 어째서 무중력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이 아까의 그 우주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울의 선체로 무게를 달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의 줄을 끊어 자유낙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울의 눈금이 어떻게 될까요? 저울도 여러분도 동시에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저울의 눈금은 0, 즉 여러분의 무게는 0이 될 겁니다. 자유낙하하면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저울에 힘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우주 정거장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유영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어라? 우주 정거장은 지구를 향해 자유낙하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건데 어떻게 무중력 상태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약간의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탑 위에서 야구공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두 개의 야구공을 하나는 수직으로 지상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는 수평으로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야구공이 먼저 지상에 닿을까요? 기초 물리를 배운 사람이라면 금방 동시에 라고 답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구공을 수평으로 던진다는 것은 수평 운동과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두 개의 운동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구공은 수평으로 운동하면서 동시에 아까 바닥으로 떨어뜨린 야구공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수직 운동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자유낙하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야구공을 좀 더 세게 던지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은 점점 더 먼 곳에 떨어지다가 이 그림에서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도는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세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따라서 지구를 도는 야구공은 사실 지구를 향해 계속 떨어지는 건데 수평 성분의 속도 때문에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주정거장은 일종의 세게 던진 야구공입니다. 우주정거장은 지구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지만 사실 지구를 향해서 끝없이 낙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정거장 안에서 여러분의 몸무게는 0입니다. 뉴턴의 사과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뉴턴은 지상의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커다란 야구공인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동일한 자유낙하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하죠? 과학의 역사에서 지상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을 중력이라는 개념으로 통일한 일대 혁명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도 찬란한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이처럼 자유낙하는 지구의 중력을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마술입니다. 중력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면 중력이 사라지는 거죠. 자유낙하는 중력에 순응해서 완전히 몸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힘센 누군가가 당신의 멱살을 잡고 힘껏 당신을 당길 때 당신이 저항하지 않고 그의 힘에 완전히 몸을 맡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을 당기는 힘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힘없이 끌려왔기 때문이죠. 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중력에 온전히 몸을 맡기면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중력이 마술처럼 사라집니다. 달의 질량은 대략 7.35 곱하기 10의 22제곱킬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달은 지구를 향해 시시각각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의 무게는 0입니다.